지금 시각은 7시 25분입니다. 2021년이 이제 내일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정가직설에서는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키워드로 강원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심재범 변호사, 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 소부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올 한해 2021년도 강원도를 뒤돌아보면서 선정하는 올해 키워드. 아무래도 첫 번째 키워드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이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소장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좀 선정이 좀 될 것 같은데요. 네. 먼저 말씀드리기 이전에 올 한 해 코로나 이 사투를 벌이는 과정 속에서 애써주신 방역 우리 당국자들과 의료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올해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라고 하는 산을 넘어왔지만 그 속에서도 강원도가 보였던 또 다른 가능성과 저는 또 한계를 명료하게 읽어낼 수 있던 한 해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새로운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올해 수출 전체 강원도액이 11월까지 무려 25억 달러를 육박하는 역대 최고액을 도달했었거든요.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강원도에 역대 무역 최고 수출액을 달성한 부분들은 참으로 의미 있는 것들이고 내용적으로 보자고 하더라도 참으로 확장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전통적인 의료기기 산업과 식료품뿐만 아니라 최근에 바이오 산업, 그다음에 전선 산업 일대에 있어서의 커다란 확장이 일어났고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오 산업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2천억 정도밖에 되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올해 드디어 1조 원을 육박하는 커다란 신장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강원도가 기존에 있어서의 공공 서비스업에 치우쳤던 산업 구조에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던 해였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좀 안타까웠던 부분들은 뭐냐고 한다면 어제 통계청에서 발표한 거에 만나고 한다면 2020년도 작년도 통계이긴 하지만 무려 강원도의 중소상공인들의 사라진 업체가 무려 3만 1,000개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전쟁이 나오고도 이렇게 사라질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한 해 동안에 3만 1,000개가 발생했는데요. 여기에 딸린 종업원들과 가족까지 합치면 한 15만 명 정도가 작년에만 일자리가 사라지고 또 피해를 받았던 거거든요. 강원도 접경지역 5개군이 전체 15만 명이라고 한다면 그 피해 규모가 어마어마했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텐데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능성과 도민들에 있어서의 아픈 측면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아마 최대 과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선정해 보았습니다. 말씀대로 어려움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만 코로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 희망을 계속해서 키워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올 그 1월 1일은 신규 확진자가 1,029명이 발생을 하고 사망자가 17명 증가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올 한 해 내내 뭐 돌파 감염이라든가 백신 패스, 뭐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말들이 거의 일상화되면서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는 한 해였습니다. 지금 백신 접종률이 80% 이상이 되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고 일상으로 회복될 거라는 기대는 뭐 그 백신 효과의 어떤 그 한계점이라든가 돌파 감염,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 등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절망 속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한편에서는 뭐 일부 기업에서 뭐 수천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한다라고 환호를 하고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사회적 그 소외계층이라든가 그리고 영세 그 자영업자분들이 지금 생존을 위협받으면서 내년을 또 맞이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올 한 해 이제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그 일부 언론들의 상당한 그 민낯을 드러내는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초반에 백신 접종을 위해 가지고 백신 확보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그 비판적인 기사를 쏟아내던 언론들이 추후에는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자마자 그 부작용 사례들을 일부 사례들을 부각시키고 자극적인 보도로 그래서 국민들의 혼란을 또 부추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확대 재정이 계속 우세한 입장에서 우리나라도 그 확대 재정을 하려고 할 때 그때마다 발목을 잡고 계속 국가의 재정적 건전성이라든가 국가 부채라든가 이런 걸 부각시켰습니다. 그러면 언론 스스로 정쟁에 뛰어들어서 스스로 정치를 하는 부적절한 태도를 보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태도들에 대해 가지고는 앞으로는 좀 자성이 필요한 이런 태도들이 오히려 국민들을 어떤 코로나보다 더 위험한 상태에 빠뜨릴 수 있다는 부분을 스스로 깨달을 필요가 있지 않았나 그런 거를 깨우쳐준 한 해였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회 경제적으로 특히 언론에 또 내년에 또 기대를 하게 되는 이 측면이 많은데 회복과 치유의 한 해로 꼭 만들어야겠습니다. 자, 일정을 좀 본다면 3월 9일 대통령 선거, 6월 1일은 지방선거 투표일이 되겠습니다.
모두 뭐 선거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봐도 지금 될 것 같은데요. 자, 올해와 내년 선거 전국의 강원도의 키워드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변호사님부터 좀 말씀 바랍니다. 일단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 실시되고 5월 10일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6월 1일 지방선거가 실시가 되게 됩니다. 기초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정당 공천제 어떤 선거 제도의 영향으로 인해서 네. 어차피 정당 투표 성향이 있기 때문에 줄투표 양상이 될 거고 뭐 대선이라든가 이런 일정의 영향은 전혀 안 받을 겁니다. 문제는 이제 기초단체장, 그 시장 군수 선거인데 지금 지난 2018년도 선거에서는 그 보수 야당에 대한 응징적인 선거 행태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행태는 이번 선거에서는 보이지 않을 거고요. 춘천권과 원주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보수적 성향, 투표 성향이 다시 부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의 일정에 맞물려 가지고 정치 신인들이 상당히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네. 그 시장 군수 선거의 경우에는 상당히 선거 구도 자체가 기울어진 선거 운동입니다. 사실상 시장 군수 같은 경우에는 4년 동안 뭐 정치적인 행보라든가 아니면 예산 집행을 통해서 4년 동안 사실상 선거를 계속 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어떤 주민들의 어떤 시각이 왜곡이 될 수가 있는데 네. 따라서 각 당에서는 상당히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서 지금 현역 시장 군수에 대해서는 사소한 흠이 있더라도 중간에서 공천을 해주지 않는 그런 네. 태도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십니다. 그리고 강원도지사의 경우에도 이 부분은 대선에서 승리하는 쪽에서 강원도지사를 가져갈 가능성이 거의 높습니다. 네, 네. 따라서 지금 내선거를 하겠다라고 출마의 변을 밝히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고요. 내년 선거 후에 대선 후에 이제 구체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나 소장님께서.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 양대 선거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국운을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선거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특징적인 것들은 대선이 끝나고 나서 불과 50일 만에 이 지자체 선거가 치러진다라고 하는 매우 시기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초반기 같은 경우에는 대선의 영향들이 제가 볼 때는 지자체 선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저희 나름대로 연구소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 영향력이 오히려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고 한다면 18대, 19대 대선과 다르게 이번 선거가 치열한 진영 선거로 치러진 관계로 해가지고 박빙의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런 관계라고 한다면 대선에서의 유권자의 영향력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우리 지역에서 매우 한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좀 보이고 관건은 앞서 말씀하셨던 춘천과 원주의 당락에 있어의 결과가 결국 이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것 같다. 네. 여당이 춘천과 원주를 수성을 한다고 한다면 그 선거는 승리하는 선거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춘천에서 패하고 원주를 가지게 된다고 한다면 고립적인 이런 정치 지형이 형성이 될 것이고 원주까지 패한다고 한다면 선거의 전반적인 패배로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올 그 선거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물론 도지사 선거와 동시에 춘천 원주의 단체장 선거가 어떻게 향방을 가리냐가 전체 지형에 영향을 줄 걸로 좀 예측이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내년도의 과제와 함께 내년도 상반기 강원도의 상황을 좀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끝으로 내년을 전망하고 또 기대하면서 한 단어 또는 사자성어로 기대와 전망을 좀 끝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나 소장님부터 좀 해주시죠. 저는 그 올해 사자성어로 내년의 사자성어로 제구포신과 만사형통이라고 잡아봤는데요. 네. 제구포신이라고 하는 뜻은 낡은 것을 제하고 새로움을 펼쳐나가는데 내년에 또 양대 선거와 코로나라고 하는 엄중한 상황들이 있는데 정말로 내년에는 흑호의 표현처럼 낡은 것을 제하고 만사형통을 이루는 한 해가 됐으면 하는 간절한 염원을 담아서 선정해 보았습니다. 예. 예, 그 군자는 화의부동하고 소위는 그 동의불화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다른 생각을 존중을 하고 조화롭게 화합을 하자라는 의미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상당히 심신이 지쳐있는 그 국민들을 상대로 내년에 대선과 지선을 통해서 상당한 갈등이 표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다른 생각을 존중하고 국민들이 서로 화합을 하고 이념을 넘어서서 서로 존중을 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두 분 말씀처럼 새해는 우리나라 또 모든 단체 또 모든 국민들이 다름 속에서 화합하고 또 새로운 일들이 역동적으로 펼쳐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심재범 변호사님, 나철성 소장님, 지난 한 해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